자,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요, 이미 대장동 핵심 사건, 대장동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포 동의안 부결되고, 이제 남아있는 백현동, 정자동부터 시작해서 성남 FC 대북 송금에서 또 추가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당 내부에 이재명이 일단 혁신위를 띄우고 자신의 그 사퇴 등을 요구하는 당내 세력에 맞서서 한 서너 달만 버티면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총선까지 자신의 관장하에 공천 등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드니까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게 이재명이 혼자 한정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송영길이는 니는 좀 벗어나서 살만해서 포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없다. 나는 반대한다 했고, 당 내부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고 이재명 혼자의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67명이 며칠 전 의원총회를 열어 포기서약서에 서명했어요. 하려면 다 하든가. 그것도 뭔 67명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지금부터 한 석 달 안에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올 가능성이 없다. 그럼 9월이에요. 9월쯤 되고 나면 적당히 뭉개면 곧바로 이제 총선 체제가 한 11월, 12월쯤 잡혀버릴 거다. 그러면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한 9월, 10월쯤에 받는다 치더라도 법원이 총선을 앞둔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느냐? 못할 거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당분간 깜빵에 갈 일은 없고 길고 긴 재판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총선이다. 그때 총선에 이겨버리면 모든 게 끝 아니냐? 이재명은 계산이 끝났어요.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들이 좀 웃기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들이요. 이낙연이가 독일 베를린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한반도 평화강연이라는데 깨진 수박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와가지고 강연장에 난입하고 이재명이 괴롭히지 마라고 소리를 쳤어요.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인사 지역구에 이제 도전장을 내면서 공천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박 챌린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조계종이 모처럼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모른다니 해명하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티베트라는 것은 달라이 라마 이 정신적 통치자가 지배하던 곳인데 중국이 강탈했지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세계 불교계에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의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가 이들을 데리고 이 티베트의 수도격인 라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데려갔어요. 티베트 관광문화 박람회, 도종환 등 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 당신들이 티베트 점령을 합법화하고 있고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를 탄압하는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여기 참석한 민주당 의원 발언을 가지고 유감과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세계의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람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럼 뭔 소리를 했냐? 도종환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6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과 관련해서 이들이 이제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에 갔다가 티베트까지 갔다가 귀국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것은 1951년, 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과정에서의 과거 일이고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 곳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간 거다. 별개의 문제로 봐주으면 좋겠다. 요래 말했습니다. 민병덕도
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59년에 티베트에서 중국에 대해 무장 봉기를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요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티베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티베트 독립을 위해서 분신한 티베트인이 200명 가량 되고 이 중에는 성녀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은 지난 6월 17일 국회의원들이 중국 티베트 라사에서 열린 제5회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들이 인권 문제 현장에 참석한 이유라는 질문에 인권 문제는 51년, 59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티벳에 마치 지금은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현재 티벳은 진행형인 인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종환과 민병덕은 탄압에 저항하여 분신한 모든 영령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나라 불자들과 국민들에게도 해명해야 된다. 자, 이런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친중이 불교계가 티베트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완고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요. 지금 외면해버린 격이 됐죠. 자, 여권에서 그 좌파 사교육 문제를 뒤늦게 이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출신 상당수가 또 과거 운동권 출신 상당수가 취직이 안 되니까 학원 강사로 돌아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죠. 그러니까 운동권들 대부분이 백수가 되었는데 누가 취직을 시키겠어요.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학원계에 들어가서 직접 학원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는 아예 학원 재벌이 된 사람도 몇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중에도 학원한 사람들이 정청래, 박정, 정봉주 등 있어요. 뭐 전현직 의원 중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 사교육 간의 관계는 깊숙하고 특히 86 운동권과 사교육 간의 관계는 거의 쌍둥이다라고 봐야 돼요.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가 91년에 이제 김대중 91년에 노태우 시대 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교육에 대한 붐이 일었는데 그때 86들 백수들이 대학을 이제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타이밍에 대거 사교육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정청래는 이 근대 8호학번이죠. 자민통 출신 양태희와 함께 서울 마포에 길잡이 학원을 차려 큰 성공을 거뒀고 박정의학원의 창립자인 서울대 81학번 박정 그리고 외대의학원 정봉주, 외대 80학번 등이 다 전현직 의원으로 사교육계 출신이고 지금도 이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동기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총학 집행위원장인데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대표고 노동운동가 서울대 81 손주연이가 메가스타디 회장이고 그래서 메가스타디 회장은 서울대 노동운동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이 86 출신 학원 재벌이죠. 지난 대선 때는 국사 강사 황현필이가 이재명을 이순신, 윤석열을 원균에 빗대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 수박 논쟁을 베를린 그 이낙연이 강연장까지 가서 행패를 부렸고 또 수박 챌린지를 곳곳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티베트 불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중국 친중으로 중국 정부에 초대받아가서 티베트 라사의 행사에 가고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이 사교육계와는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악덕에 다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다 싶어서 민주당은 절대 정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 이재명 세력이 이재명을 제거하기도 어려워요. 정부가 공연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윤 정권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민주당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수용하는 듯 하지만 처음 소환장이 날라오려면 앞으로 한 석 달쯤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법원에 가봤자 총선에 임박한 야당 대표를 그때 법원이 집어넣는다? 그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한 수 넘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은 친중도 아랑곳 없고 또 이재명의 개딸들도 이 모든 현상에 아랑곳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저 사교육 학원 재벌 일타 강사들을 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수준으로는 이런 공격들을 해서 성공시키기도 어렵다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